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모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 자문단이 출범했습니다. 강단에서 물러나 거리의 신학자로 살고 있는 이정배 교수를 만났습니다. 최근 묻지마 살인사건 등으로 이슈가 된 분노 조절 문제, 성경적 해법은 무엇인지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부모를 따라 해외에서 크고 자란 선교사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은 부모로부터 듣고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오랜 이주 생활로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사 자녀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주최하는 선교사 자녀 모국 방문 프로젝트를 통해서입니다. 지난 5일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에는 지원을 통해 선발된 18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유적지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머릿속에만 자리 잡고 있던 자신의 뿌리를 직접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MK들이 그 한국 문화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 선교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지만 체험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지식에 머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그냥 와서 체험해보고 눈으로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역사 체험 외에도 문화공연 관람과 심리검사, 워크숍 등이 진행됐고 또래 친구들과 만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 활동과 홈스테이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살고 있는 나라는 다르지만 선교사 자녀라는 동질감 속에 서로를 나누며 금방 친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이제 모방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이제 안 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좋고요. 이제 이 친구들은 다 공감한 점도 있고 이렇게 뭐 그런 공통점이 좀 그래도 있으니까 좀 편하고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를 후원한 감리교 여선교 회원들은 현장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섬겼습니다. 회원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모국 방문을 통해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얻게 되길 바란다며 한국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이자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선교사 자녀들은 오는 15일, 10박 11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이단 사이비 대책 법률자문단을 새롭게 조직했습니다.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등 12명의 법조인이 참여한 자문단은 이단 사이비와의 법적 분쟁에 강력 대응하는 기구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12일 출범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박무영 총회장은 자문단은 가정의 파탄, 자녀의 탈선 등 피해를 양산하는 이단들의 공격에 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자문위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할 책임감으로 이단 사이비의 공격에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모인 법조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온 전문가라며 이단 대처 문제만큼은 한국교회가 하나 돼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법률자문단 출범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단 사이비의 고소 고발, 위장교회, 선교, 봉사, 문화단체로 인한 피해 등의 문제에 강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정원입니다. 민중은 개 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양욱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양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중국은 이번 중재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이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양측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해 11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인 전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신사 화장실에 설치한 것은 다수의 참배객과 직원의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며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인데 전 씨는 주목을 받고 싶어서 했던 만큼 건조물 손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집니다. 결혼할 때 남자는 집을, 여자는 혼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한국 사회에서의 오랜 관습인데요. 요즘 미혼 남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세에서 44세 미혼 남녀 2,383명 중 미혼남의 79%, 미혼녀의 72.3%가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양성평등 문화 등의 영향으로 여성에게 보조적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30년간 몸담았던 강단을 떠나 거리로 나선 신학자가 있습니다. 올 초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은퇴한 이정배 교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고난받는 이웃들의 현장을 찾아다니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영민 교회 기자가 이 교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했던 이정배 교수는 지난 2월 강단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내몰린 이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옥바라지 골목 주민 등 아픔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교수가 거리의 신학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속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예은이 엄마 아빠가 또 감신에 또 물을 먹은 우리의 사실 제자라면 제자인 이 교수는 신학이 머리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학문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학교를 나와 거리로 나선 것도 이러한 평소의 신념을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게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부터 발로 이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거기까지 내려와야 신학이 완성된다. 은퇴 후에도 생명평화마당 공동대표와 나눔문화 이사장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배 교수는 고난받는 이웃들이 있는 현장을 교회로 여기고 이들을 섬기는 일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안에서만 온실에서만 자랐는데 밖을 보니까 밖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밖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진짜 사람들을 만났고. 구티비 교회 기자 최영민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묻지마 사건 등도 가해자의 분노 조절 장애가 주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분노를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강의가 열렸습니다.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평생교육원은 11일 시대적 이슈에 답하다 분노 조절이란 주제로 학예 공개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김양숙 원장과 송기런 목사, 유종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김양숙 원장은 학부모 48%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분노 조절을 못해 폭력성 체벌을 가하고 있다며 부모들의 분노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은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행동만 보고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들은 아이들의 표현을 공감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하며 부모들도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송기런 목사는 분노는 영적인 암으로 가정과 인간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며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소리내어 시편 낭송하기, 통성으로 기도하기, 찬송 부르기 등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국의 제76대 총리 테리사 메이의 과거 신앙 고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 교인이자 성공회 목사의 딸인 메이 총리는 과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 신앙은 내 일부이며 내 사고와 삶의 방식에 큰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계는 이러한 메이 총리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2014년 영국의 동성혼 합법화에 동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동료 목회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논란을 일으켰던 예장합동 전 총무 황규철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인 박석구 목사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화해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목사의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나이지리아 교회의 한 여성 목회자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 무참히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극단주의 무슬림이 유니스 엘리샤의 목을 잘라 머리 부분은 그녀가 항상 들고 다니던 성경 위에 얹어놓고 사지도 절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리샤의 죽음은 나이지리아 크리스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무슬림의 행위에 격분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세대학교 공연예술학과가 11일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선보여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은 개인상인 크리에이터상도 수상했습니다. 총감독을 맡은 김문정 교수는 첫 진출에 대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하다며 아낌없이 지원해준 학교와 최선을 다해 노력한 학생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